저 코너요. 따라오세요. 유치원에서 갑자기 쓰러진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간 햇살반 영지 선생님과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교사 영지의 통장 잔고는 73만 원이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다음 달 월급날까지 버텨야 할 전 재산이었죠. 영지는 몰랐습니다. 그날 낯선 아이의 병원비로 그 돈을 전부 써버린 것이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늦가을 찬바람이 낡은 유치원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햇살반 선생님 영지는 얇은 거디건을 여미며 아이들과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31살 대학을 졸업하고 8년째. 이 작은 유치원에서 일하는 영지에게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유일한 행복이었죠. 영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에서 간단히 씻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때우고 7시 30분이면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오기 전 교실을 정리하고 하루 종일 24명의 아이들과 뛰어놀다가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이번 달도 적금 넣기는 틀렸네. 엄마 병원비 보내드리면 컵라면으로 버텨야지 뭐. 영지의 어머니는 시골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면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죠. 영지는 매달 50만 원씩을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건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영지에게는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2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민준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착해.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주고, 비록 우리 둘 다 가진 건 없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 민준은 작은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가끔 해외 출장을 가느라 바쁘지만 영지를 만날 때는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했죠. 고급 레스토랑은 아니어도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눠 먹으며 웃을 수 있는 사람. 영지에게 민주는 그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부모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고 유치원에는 점점 고요함이 찾아왔죠. 그런데 한 아이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전학 온 찬이였습니다. 찬이는 5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말수가 적고 유난히 조용했죠. 다른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놀 때도 찬이는 혼자 조용히 블록을 쌓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영지는 쭈그리고 앉아서 찬이야, 할아버지가 늦으시네. 선생님이랑 그림 그리고 있을까? 찬이는 무슨 그림 그리고 싶어? 찬이는 고개만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할아버지 그릴래요. 영지는 우와, 찬이는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나 보구나. 찬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아이는 크레파스를 집어들고 할아버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영지는 그런 찬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영지는 찬이의 사연을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죠. 찬이의 부모님은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홀로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찬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치원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땀이 가득했고 손에는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미안합니다. 선생님. 오늘 공사가 늦어져서 차도 막히고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찬이랑 재밌게 놀았어요. 그림도 그리고요.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내가 일이라도 할 수 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지는 괜스레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읍, 읍. 찬이가 갑자기 목을 감싸쥐며 쌕쌕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질리더니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입술이 푸르스름하게 변했고 눈동자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지 놀라서 달려가며 찬이야, 괜찮아? 할아버지, 찬이가 이상해요. 혹시 알레르기 있어요? 할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땅콩? 맞아,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오늘 점심에 과자를. 아, 그 과자에 땅콩이 들어있었나? 영지 119 불러야 돼. 할아버지는 패닉에 빠져 여기 시골이라 응급차 오려면 30분은 걸려요. 아니, 그보다 더. 영지는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찬이를 업었습니다. 5살 아이였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무거웠죠. 하지만 영지는 그 무게를 느낄 겨를도 없이 유치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택시 잡아요. 제일 가까운 응급실이 어디죠? 세광병원. 여기서 10분 거리. 다행히 택시가 바로 잡혔습니다. 영지는 뒷좌석에서 찬이를 꼭 안고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찬이야, 괜찮아. 선생님이 여기 있어. 조금만 참아. 금방 병원 가. 응? 찬이야, 눈 뜨고 있어. 선생님 보이지? 아이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택시가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영지는 찬이를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영지는 소리치며 응급환자예요. 아나필락시스 쇼크. 빨리요. 의료진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찬이는 곧장 응급처치를 받았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긴박했던 순간들이 지나가고 찬이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중증 알레르기 쇼크였어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최소 3일은 입원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보호자분, 지금 즉시 입원 수속하시고 수납부터 하셔야 합니다. 영지는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다행이에요. 찬이 괜찮대요. 영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수납 창고 쪽에서 할아버지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지며 지갑이 어디 갔지? 분명 여기 있었는데. 아, 공사장에 두고 왔나? 선생님, 나 어떡해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수납 직원은 무표정하게. 보호자분, 응급처치비와 검사비 그리고 3일 입원비 선납하셔야 합니다. 총 70만 원입니다. 할아버지는 70만 원. 선생님,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내일 아침에 공사장 가서 지갑 찾으면. 아니, 내가 돈을 빌려올게요. 제발 우선 치료 좀. 수납 직원은 죄송합니다. 규정상 선납금을 내지 않으시면 입원실 배정이 안 됩니다. 응급처치는 끝났으니 일단 퇴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는 무릎이 꺾이며 안 됩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찬이는 3일 입원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영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 절망에 찬 목소리, 그리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작은 찬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영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방 안에 있는 노란 봉투. 오늘 아침 은행에서 찾아온 73만 원. 그 돈의 용도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30만 원은 어머니 병원비, 20만 원은 다음 주 월세, 그리고 남은 23만 원은
이번 달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영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쓰면 엄마 병원비는 어떡하지? 월세도 밀리고. 근데 찬이는? 이 아이는 지금 당장 입원해야 하는데. 이성은 말렸습니다. 자신의 살림도 빠듯한데 남의 아이를 위해 전 재산을 써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하지만 영지의 가슴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지는 8년 동안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봐왔습니다.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이 하나하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잘 알고 있었죠. 찬이에게는 할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었죠. 영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기요. 영지는 수납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수납 직원은 70만 원 맞으시죠? 현금이신가요? 영지는 봉투를 건네며 네. 여기 70만 원 있어요. 계산하시고 입원 처리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아니 아가씨. 이게 무슨.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합니까? 영지는 웃으며 괜찮아요 할아버지. 찬이는 제 반아이예요. 선생님이 아이들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돈은 나중에 여유 있으실 때 천천히 주셔도 돼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선생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요? 찬이가 건강하게 나아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영지는 텅 빈 지갑을 보며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 2개와 김치만 남아 있었죠. 영지는 컵라면에 계란을 풀어넣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지는 한숨을 쉬며 괜찮아. 다음 주면 월급날이니까. 조금만 버티면 돼.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영지야, 엄마가 미안한데 이번에 병원비가 좀 더 나왔어. 약값도 오르고 5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영지는 당황하며 아, 엄마. 그게 사실은. 영지야, 내가 힘들면 엄마가 참을게. 괜찮아. 약 하나 덜 먹으면 되니까. 영지는 눈물을 참으며 아니야, 엄마. 걱정 마. 회사에서 보너스가 좀 밀렸어. 다음 주에 나오면 바로 보내줄게. 그래. 우리 딸 고생한다. 엄마가 건강했으면 이러지도 않을 텐데. 전화를 끊고 영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께 거짓말을 한 게 가슴 아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어머니는 병원 가는 걸 포기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지옥 같은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영지는 아침을 굶고 출근했습니다. 점심은 동료 선생님이 나눠준 김밥 한 줄로 때웠죠. 화요일 월세 독촉 문자가 왔습니다. 월세 납부일이 지났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금 부탁드립니다. 영지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월세를 다음 주까지만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회사에 보너스가 밀려서. 김영지 씨, 이게 처음도 아니고. 아니, 알겠어요. 이번만이에요. 근데 다음에 또 이러시면 곤란해요. 수요일 영지는 출근길에 어지러워서 잠시 길가에 앉아야 했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었죠. 목요일 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영지야, 엄마 괜찮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니? 영지는 애써 밝게 아니야, 엄마.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걱정 마.
금요일 영지는 편의점에서 가장 싼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8,000원. 월급날까지 아직 3일이 남았습니다. 영지는 한숨을 쉬며 괜찮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찬이가 건강하게 퇴원했으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영지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얼굴은 창백해졌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죠. 그래도 영지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찬이가 퇴원하는 날 영지는 퇴근 후 병원으로 찬이를 보러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건강해진 찬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죠. 선생님, 영지는 무릎을 꿇고 찬이를 안으며 우리 찬이 많이 좋아졌구나. 선생님 많이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찬이는 정말 다행이에요. 찬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다 나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때 빌린 돈, 제가 한 달만 시간을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할아버지. 저도 급한 건 아니니까요. 영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급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사정도 어려운 걸 알고 있었기에 재촉할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영지는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밖에 큰 차가 많이 왔어요. 그래, 선생님이 볼게. 너희는 여기서 그림 그리고 있어. 영지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낡은 유치원 건물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줄지어 서 있었던 겁니다. 마치 대통령이라도 오는 것처럼요. 가장 앞선 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가 내리더니 뒷좌석의 문을 공손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영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저분은 일주일 전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찬이를 데리러 왔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몸에 딱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주변의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죠. 다른 차에서도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들고 있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진그룹 법무팀장. 원장님은 황급히 뛰어나오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 같은 작은 유치원에. 김 회장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김영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영지는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김 회장이 원장의 안내를 받아 유치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지가 서 있는 교실로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교실 안의 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많은 어른들을 보고 조용해졌습니다. 영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보호하듯 섰죠. 김 회장은 영지 앞에 서서 김영지 선생님 맞습니까? 영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그렇습니다만. 김 회장은 비서에게 눈짓했고 비서가 하얀 봉투 2개를 내밀었습니다. 김 회장이 첫 번째 봉투를 영지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일주일 전 선생님이 내 손자를 살려주셨소. 그날 빌린 70만 원 여기 있소. 영지는 당황하며 아닙니다. 그건 천천히 갚으셔도. 김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아직 끝나지 않았소. 김 회장이 2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는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두꺼웠죠. 그리고 이건 내 손자 찬이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요. 1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소. 영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1억. 원장님도 뒤에서 기절할 듯 세상에.
중얼거렸습니다. 교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조차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조용히 어른들을 쳐다보고 있었죠. 영지는 1억 원이라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억 원이면 어머니의 병원비는 물론이고 그동안 못 받은 치료도 다 받을 수 있는 큰 금액이었죠. 월세 걱정도 사라지고 영지 자신도 조금은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영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지는 단호하게 죄송하지만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김 회장은 놀라며 뭐라고? 영지는 봉투를 김 회장 쪽으로 밀며 회장님, 저는 그저 선생님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찬이는 제 반아이예요. 우리 반아이가 위험에 처했는데 제가 도와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 회장은 감동한 듯 영지를 바라보며 선생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아직 있었구려. 영지는 70만 원만 받겠습니다. 그것도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께서 여유가 생기실 때 주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영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비록 당장 냉장고가 텅 비어 있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영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구한 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아이의 생명이 소중했기 때문이었죠. 김 회장은 긴 침묵 끝에 그래, 자네 같은 사람을 나는 평생 찾아 헤맸소. 김 회장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비서들에게 손짓을 했고 모두가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교실에는 김 회장과 영지,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는 아이들만 남았죠. 김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김영지 선생, 사실 이 모든 것은 시험이었소. 영지는 눈을 깜빡이며 시험이요? 그렇소. 내 아들의 짝으로 적합한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는 시험이었네. 일주일 전 그 일도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그리고 오늘 이 1억 원도 모두 자네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소. 영지는 충격에 빠져 무슨 말씀이신지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통과했어.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내가 찾던 며느리의 자격이요. 영지는 당황하며 며느리라니요? 회장님,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치원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교실로 뛰어들어왔음입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영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2년 동안 매일같이 들었던 그 따뜻한 목소리. 고개를 돌린 영지의 눈에 민준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준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뒤로는 비서 같은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죠. 민준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영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 씨, 이게 대체 무슨... 김 회장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남자친구가 누군지 이제 알겠나? 내 아들, 태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김민준이요. 영지는 주저앉을 듯 비틀거리며 아니, 이럴 수가. 영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2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민준과 처음 만난 날,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날, 민준은 자신을 평범한 무역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가끔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던 것도 바쁘다고 만나지 못했던 날들도
이제 모든 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영지는 눈물이 고이며 민준 씨,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민준이 다가가려다 멈추며 말했습니다. 영지 씨, 들어줘요. 나는. 김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말하마. 김영지 선생, 내 아들이 자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그게 다 나 때문이었소. 회장님 때문이라뇨? 내 아들 민준이는 어렸을 때부터 가짜 사랑에 시달려왔소. 재벌 2세라는 이유로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지. 심지어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던 여자도 알고 보니 민준이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고 있었소. 민준은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돈이 아닌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죠. 그래서 내가 아들에게 제안했소.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라고.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진짜 자네를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고. 영지는 눈물을 닦으며 그래서 저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민주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영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예요? 2년이에요, 민준 씨. 2년 동안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우리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신은 재벌이었고 저는 시험 대상이었던 거예요? 민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에요, 영지 씨. 당신은 시험 대상이 아니었어요.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김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영지 선생,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자네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소. 하지만 자네는 그 시험을 훌륭히 통과했어. 1억 원을 거절하는 사람을 나는 난생 처음 봤소. 영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영지는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쫓아가려 했지만 김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죠. 나더라. 지금은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날 저녁 영지는 월세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영지는 답장하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준이 보여준 2년간의 진심도 거짓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 앞에는 김 회장의 운전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김영지 선생님이십니까? 회장님께서 저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차를 준비했으니 함께 가시죠. 지금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꼭 오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영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김 회장에게 할 말도 있었고 민준에게도 정리해야 할 감정이 있었죠. 영지는 운전기사를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차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섰죠. 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가자 영지의 눈앞에 궁전 같은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집이 실제로 있다니.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로 보이는 사람이 영지를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거실에는 김 회장이 서 있었고 소파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세련된 옷차림과 우아한 자세에서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의 어머니이자 태진그룹의 안주인 박혜숙 여사였습니다. 김 회장은 영지를 맞으면서 말했습니다. 왔군요, 김영지 선생. 내 아내를 소개하겠소. 민준이의 어머니요. 박 여사는 영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박 여사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영지를 살펴보는 눈빛이었죠. 영지는 불편했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찻잔을 들면서 김영지 씨라고 했죠? 나이는 31살입니다. 학교는 지방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박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눈을 찡긋거리며 말했습니다. 지방대학이라.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고? 영지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박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불쾌하다는 듯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편모 가정의 지방대 출신이네. 집안 재산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당뇨로 아프셔서 병원비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박 여사는 얼굴이 굳어지면서 콩가루 집안이구만. 근본도 없는 애가 어디 감히 이 집 문턱을 넘보는 거니? 영지는 당황하면서 손에 힘을 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온 게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부르셔서. 김 회장은 불쾌하게 박 여사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박 여사는 남편을 무시하면서 김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내 말 끝까지 들어봐요. 이 애가 우리 민준이를 꼬신 거잖아요. 재벌 2세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영지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민준 씨가 재벌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준 씨를 꼬신 게 아니라 민준 씨가 먼저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박 여사는 비웃으며 영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그럼 왜 2년이나 사귀면서 우리 민준이한테 돈 한 푼 안 받았다는 증거라도 있어? 영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꾹 누르면서 증거요? 제가 왜 증거를 가지고 다녀야 하죠?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낸 거지 돈을 받으려고 만난 게 아닙니다.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 회장에게 다그쳤습니다. 보세요, 당신. 이의 말투 좀 봐요. 벌써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고? 절대 안 돼. 김 회장은 화를 내며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허락한 손님이라고. 박 여사는 흥분했는지 얼굴이 밝아지면서 손님? 저런 천한 애가 어딜 봐서 우리 집 손님이에요. 당신은 늙더니 눈까지 멀었어요? 손자 하나 구해줬다고 며느리로 들릴 거예요? 우리 민준이한테는 서유라가 있잖아요. 영지는 서유라요? 서유라, 서진산업 회장의 딸이에요. 민준이랑 어릴 때부터 약혼한 사이고요. 그 애는 당신이랑 달라요. 명문대 나왔고 집안도 좋고 무엇보다 우리 집안과 어울리는 사람이라고요. 민주는 거실로 뛰어들어오면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서유라와 약혼한 적 없어요. 박 여사는 그런 민준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민준아, 내가 뭘 알아? 어머니가 다 계획을 세워뒀어. 다음 달에 서유라 아버지랑 만나서 약혼 발표할 거야. 민주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지 씨를 사랑합니다. 서유라는 그냥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일 뿐이에요. 박 여사는 영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애 때문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영지는 눈물을 참으며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민주는 영지의 손을 잡으며 영지 씨, 가지 마요.
하지만 영지는 손을 뿌리치며 민준 씨,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이 집안과 어울리지 않아요. 영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을 나갔습니다. 민준이 쫓아가려 했지만 박 여사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죠. 다음 날 영지는 유치원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동료 선생님이 영지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좀 못 잤어요. 그때 유치원 현관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옷에는 교육청 감사팀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죠. 김영지 선생님 계십니까? 영지는 깜짝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김영지인데요. 감사 직원은 서류를 펼치며 저희는 교육청 아동복지 감사팀입니다. 김영지 선생님,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금부터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아동학대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일주일 전 찬이라는 학생을 응급실에 데려갔죠? 그때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학부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강제로요? 아니에요. 찬이가 알레르기 쇼크로 쓰러져서 제가 응급실에 데려간 거예요. 증인이 있습니다. 찬이 학부모가 선생님이 아이를 거칠게 다뤘다고 진술했고 다른 학부모 2명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할아버지께 물어보세요. 할아버지가 다 아세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영지 선생님은 직무 정지입니다. 오늘부터 유치원 출입이 금지됩니다. 원장님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감사님, 이건 오해예요. 영지 선생은 우리 유치원에서 가장 성실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입니다. 원장 선생님, 저희는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신고가 들어온 이상 조사는 필수입니다. 영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8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영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지야, 영지야,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가게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난리를 쳤어. 접시도 깨뜨리고 손님들한테 소리 지르고 엄마가 무서워서. 영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뭐라고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신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길 내가 빚이 있대. 그 빚 갚으라고. 빚? 제가 무슨 빚이 있어요? 영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빚을 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박혜숙 여사의 계획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민준이 영지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준은 초췌한 얼굴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영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게 다 어머니가. 영지는 지쳐서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민준 씨.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떼어놓으려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영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다 버리고 나올게. 회사도 재산도 다 필요 없어. 우리 그냥 도망가자. 여기서 멀리 아무도 우리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영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민준 씨. 그렇게는 안 돼요.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어머니는요? 제 어머니는 누가 지켜드려요? 내가 지켜드릴게. 어머니 병원비도 내가 다. 영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게 사랑인가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요? 민준 씨,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며칠 후 영지에게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었죠. 영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육청에 갔습니다. 조사실에는 3명의 조사관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김영지 선생님 앉으세요. 이분은 햇살 유치원의 새 이사장 서유라 씨입니다. 영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장님이요? 서유라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지 선생님. 아, 이제는 전 선생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조사관은 서류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영지 선생님, 증인 3명이 모두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찬이 학생을 거칠게 다뤘고 할아버지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찬이는 알레르기 쇼크로 쓰러졌어요. 할아버지도 그 자리에 계셨고요. 서유라는 파일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할아버지의 진술서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영지 선생님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셨더군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할아버지. 아니, 김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서유라는 승리한 듯 미소 지으며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 서명까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더 있어요. 선생님이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김영지 선생님,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이런 경우 교원 자격 정지는 물론이고 형사 고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영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알지만 막강한 재력과 권력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무력했죠. 서유라는 거만하게 꼬았던 다리를 풀고 일어서면서 조사관님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영지 씨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할게요. 분수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준 오빠는 당신 같은 사람이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영지는 그제야 이 모든 일들이 서유라의 계획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영지는 고개를 들며 당신이 다 꾸민 거죠? 서유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난 그냥 새로 부임한 이사장일 뿐인데요. 아, 참. 다음 주에 민준 오빠랑 약혼식 하거든요. 청첩장은 안 보내드려도 되겠죠? 서유라가 나가고 영지는 조사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조사관들은 형식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더하고는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나갔죠. 영지는 비틀거리며 교육청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영지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지는 월세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영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지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선생님, 저예요. 찬이 할아버지요. 영지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김 회장이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작은 찬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찬이는 울먹이면서 선생님. 영지는 무릎을 꿇고 찬이를 안으면서 찬이야. 할아버지, 이게 대체. 김 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들어가도 되겠소? 영지는 두 사람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고 낡은 반지하 방이었지만 김 회장은 개의치 않고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해야겠소. 내 아내 때문에 선생님이 고생하고 계시다는 걸
이제야 알았소. 영지는 눈물을 참으며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교육청에 제출된 진술서는 정말 회장님이 쓰신 건가요? 김 회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그건 내 아내와 서유라가 조작한 거요. 내 서명을 위조했소. 이미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내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요. 찬이는 영지를 올려다보며 선생님, 찬이가 말할 거예요. 선생님이 찬이 살려줬다고. 영지는 찬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워, 찬이야. 선생님, 내일 교육청에 다시 조사가 있을 거요. 이번엔 내가 직접 가서 진실을 밝히겠소. 그리고 우리 찬이도 증언할 거요. 하지만 박 여사님과 서유라 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김 회장은 단호하게 내가 누군지 잊으셨소? 나는 태진그룹의 회장이요. 내 며느리 될 사람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소? 영지는 놀란 얼굴로 며느리라니요. 저는 아직 민준이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오? 그 녀석이 어제부터 단식 중이요. 선생님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영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육청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에는 영지와 김 회장, 찬이가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서유라와 그녀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혜숙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영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자, 그럼 오늘은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측부터. 김 회장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 전에 제출할 증거가 있소. 김 회장의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내 조사관들에게 나눠줬죠. 첫 번째, 내 서명이 위조됐다는 필적 감정서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급받은 공식 문서요. 서유라는 당황하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일주일 전 병원 CCTV 영상이요. 김영지 선생이 우리 찬이를 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지가 찬이를 안고 뛰어들어오는 모습, 자신의 전 재산을 꺼내 병원비를 내는 모습,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로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세 번째, 거짓 증언을 한 학부모들의 진술 번복서요. 그들은 모두 서유라 씨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소. 여기 녹음 파일도 있소.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지금 우리 유라를 모함하는 거예요? 김 회장은 아내를 쏘아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조용히 하세요. 당신도 이 사건에 연루됐소. 공문서 위조와 위증교사, 중범죄요. 박 여사는 비틀거리며 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한테. 나는 지금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시민으로서 여기 있소. 당신이 내 아내라 해도 잘못은 잘못이요. 그때 찬이가 의자에서 내려와 조사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찬이는 작은 목소리로 저기요. 찬이가 말할게요. 조사관은 무릎을 꿇고 그래, 찬이야. 선생님이 뭐 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선생님이 찬이 살려줬어요. 찬이가 숨 못 쉴 때 선생님이 안아주고 병원 데려갔어요. 선생님은 천사예요. 찬이의 순수한 목소리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은 눈물을 닦았죠. 조사관은 서류를 정리하며 증거가 명확합니다. 김영지 선생님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혐의 처리됩니다. 그리고 서유라 씨와 관련자들은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서유라는 패닉에 빠져 아니에요. 저는 단지 박 여사는 서유라에게 달려가며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유라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다니. 조사가 끝나고 영지는 교육청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죠.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영지 씨. 민준은 며칠간 단식을 해서 그런지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영지를 보는 그의 눈빛만큼은 변함없이 따뜻했죠. 민준은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영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진작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영지는 민준을 일으키며 일어나요. 민준 씨. 사람들이 봐요. 상관없어요. 나는 이제 숨기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는 것, 모두에게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할머니는 평생 할아버지와 가난하게 사셨지만 정말 행복하셨대요. 할아버지가 이 반지를 내게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라고. 영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민준 씨, 영지 씨 나와 결혼해 줄래요? 나는 재벌 2세가 아니라 그저 당신을 사랑하는 한 남자로서 묻고 있어요. 우리 함께 평범하게 살아요.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떡볶이 먹으면서 그렇게. 영지는 눈물을 흘리며 바보. 당신은 재벌 후계자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검은 세단이 도착했고 김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혜숙 여사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교만함 대신 회한이 서려 있었죠. 박 여사는 영지 앞에 서서 힘없이 말했습니다. 김영지 선생. 영지는 긴장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네. 박 여사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영지는 놀랐습니다. 그 거만하던 박 여사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다니요.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나는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내 아들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내 아들의 행복을요. 민주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어머니 부르면서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영지 씨 같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김 회장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요. 박 여사는 영지를 바라보며 영지 씨, 내가 한 짓을 용서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민준이를 부탁해요. 그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니까요. 영지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님,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 내가 책임질게요. 아니,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한 달 후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고급 호텔이 아니라 영지가 8년간 일했던 그 작은 유치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종이꽃 장식이 교실을 가득 메웠고 아이들의 합창이 축가를 대신했죠. 찬이는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선생님, 예뻐요. 말하고 꽃다발을 전해줬습니다. 영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무릎을 꿇으며 고마워, 찬이야. 우리 찬이가 만들어준 꽃다발이 제일 예뻐.
민주는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영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주례를 맡은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진리를 배웠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영지 씨는 70만 원으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자네가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을 구했다는 것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영지의 어머니도 눈물을 닦고 있었죠.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요. 박 여사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된 영지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박 여사는 고마워요, 영지 씨. 아니, 이제는 우리 며느리.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가르쳐 준 것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영지는 박 여사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주셔서요. 민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5년이 흘렀습니다. 영지와 민주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을 마련해 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태진그룹의 경영에 참여하되 이전처럼 화려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죠. 영지는 더 이상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이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어느 토요일 아침 영지는 3살 배기 딸 서윤이의 손을 잡고 교육센터로 향했습니다. 엄마, 오늘 찬이 오빠 와요? 그럼 찬이 오빠가 오늘 동생들한테 그림 그리는 거 가르쳐 준다고 했어. 이제 10살이 된 찬이는 꿈이 생겼습니다. 화가가 되어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었죠. 할아버지, 아니 김 회장은 여전히 손자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민준이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뛰어노는 그의 모습은 5년 전의 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해 보였죠. 민주는 영지를 보고 달려오며 왔어요? 서윤이 오늘 안색이 좋네. 점심은 먹었어요? 아직이요. 같이 먹어요. 오늘 김밥 싸왔다며? 영지는 웃으며 네, 우리 민준 씨가 제일 좋아하는 참치김밥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5년 전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눠 먹던 그때처럼요.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영지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당신 후회 안 해요?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거 후회요? 오히려 감사하죠. 70만 원 덕분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찾았는 걸요. 70만 원 때문에요? 민주는 영지를 바라보며 아니요. 70만 원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당신의 마음 때문이죠. 그 마음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영지는 생각했습니다. 70만 원. 그때 그 돈은 내 전 재산이었다. 하지만 그 돈을 쓴 순간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얻었다. 한 아이의 생명, 진실한 사랑, 그리고 진짜 가족을. 그때 김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면서 영지, 민준아,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어야지. 할머니가 서윤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인다고 아침부터 난리야. 영지는 일어서면서 아버님, 오셨어요? 김 회장은 서윤이를 안아올리며 우리 손녀 보러 왔지. 서윤아,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네, 할아버지, 오늘 찬이 오빠가 그림 그려줬어요. 김 회장은 웃으며 서윤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찬이가 이제 선생님이 다 됐구나.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김 회장의 집으로 향했죠.
이제 그 큰 저택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따뜻한 집이 되었으니까요. 박 여사가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밥 다 됐어. 영지야, 오늘 내가 좋아하는 반찬 많이 했어. 영지는 박 여사를 안으며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70만 원으로 시작된 작은 친절이 한 가족 전체를 변화시킨 것처럼 진실한 마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영지는 식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내가 선택한 것은 70만 원이 아니라 한 아이의 생명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게 돌려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이었다. 민준이 영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도 통하는 두 사람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70만 원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70만 원의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